여러분은 검정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죽음,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이 강한데요. 영어인 블랙도 원치 않는 나쁜 현상을 말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소비자에게도 붙습니다. 바로 블랙 컨슈머인데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됐을까요?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이슈가 됐었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소비자가 바로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나온 게 악성 민원자 또는 악성 소비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소비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악의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네. 블랙 컨슈머,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영어식 표현이긴 한데, 외국에서도 사실 이 말을 실제로 쓰는 말입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주로 악의적이란 뜻의 멀리셔스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멀리셔스 컴플레이너라는 말과 블랙 컨슈머가 함께 혼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블랙 컨슈머를 다듬은 말로 악덕 소비자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악덕 소비자라는 말이 좀 훨씬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데, 사실 원래 소비자 하면 좀 약자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악덕 소비자까지 등장을 했다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좀 격세지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고 소비 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지위는 많이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한동안 갑을 관계가 이슈가 됐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선 사실상 구매자가 갑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생떼를 쓰는 블랙 컨슈머의 실태,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제품 규격을 제대로 맞춰 생산합니다. 애정 결핍 상태의 두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호라비인 주인공은 별다른 일 없이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로 먹고 삽니다.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를 자로 잰 후 길이가 제품 표시보다 모자라면 제조업체에 전화를 해서 고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막무가내로 고발하겠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악덕 소비자, 블랙 컨슈머입니다. 이런 행위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 구매한 후 착용한 의류를 반품하거나 원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며 환불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소비자들에 대해 고충을 토로합니다.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반품을 접수하거나 할 때는 자신을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옷에 묻은 미세한 얼룩이라든가 특히 착용 때 입는 얼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증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자들이 그냥 저어주는 식이죠. 특히 온라인에는 이러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이 보장하는 익명성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을 쉽게 퍼붓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오프라인 쇼핑몰보다 블랙 컨슈머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보통은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막말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한 전자상거래 관리 사이트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9곳이 블랙 컨슈머로부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성한 말인 블랙 컨슈머. 상품이나 서비스에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시장에 갓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블랙 컨슈머의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몇 안 되는 팔로마저 막히기 때문입니다. 블랙 컨슈머가 가을에 모피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봄이 되어서 못 입겠다라는 이유로 그대로 다시 환불해달라고,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피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제품 사용 후 반품 환불 요구,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 등
블랙 컨슈머의 악성 민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컨슈머는 기업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병명이나 증상을 기기가 아닌 환자의 발언에 의해 한의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가 차도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뭐 처음에 덜 받았다 이거 다시 와가지고 뭐 직원들을 막 나무라고 훈계하고 야단치면서 막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검진도 받고 상담도 받고 뭐 치료를 다 받고 화장실 가겠다 그러고 그냥 거지해버리고. 이러한 블랙 컨슈머들의 수법은 더욱 악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인터넷에 유포하는 전형적 수법부터 중고 제품을 구입한 뒤 일부러 고장을 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제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결함을 크게 부풀려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실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허위 사실을 퍼뜨린 블랙 컨슈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그 소비자가 이제 그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분명히 그 상품이나 기업의 문제가 있겠지. 아니 땐 꿀뚝에 뭐 연기가 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사례를 보니까 좀 정말 억지로 때를 쓰는 경우가 정말 그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범죄자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 기자,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민원을 제기하는 모든 소비자를 다 블랙 컨슈머로 이제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매우 좀 까다로운 소비자도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소비자와 블랙 컨슈머를 이제 나누는 기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이 까다롭게 굴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등 직원을 귀찮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 컨슈머로 그럼요. 보는 것은 예. 적절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만 제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되는 수준이라 뭐 이게 사실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어떤 뭐 특별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거죠. 사실상 블랙 컨슈머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할머니가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에 털을 빨리 말리겠다고 전자레인지 넣고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고양이가 죽게 되자 전자레인지 회사를 상대로 주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고양이가 죽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전자레인지 회사는 경고문에 고양이 같은 생물체를 넣고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를 넣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황당한 그런 사례인데요. 근데 이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행위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볼 수 있는 보다 좀 구체적인 판단 근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정말로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판매처나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중재기관인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블랙 컨슈머였던 쥐식빵 사건의 제보자를 보면 인터넷에다가 사진을 유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쥐가 든 식빵의 사진을 올려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리스마스 대목의 영업을 방해하는 해결 방법을 택했던 거죠.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사실은 쥐식빵 제보자가 단순한 불만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불법 성과나 범죄 행위 성립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블랙 컨슈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범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랙 컨슈머의 행위가 이제 과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협박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행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또 빵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을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벌레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면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됩니다. 네. 아까 앞서 취재 내용에서도 이제 봤지만 근소한 차이로 길이가 좀 모자란 화장지를 불량품으로 고발하는 사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대량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표시 중량이나 표시 길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씩은요? 네, 네네. 길이가 1cm가 모자른다고 해서 불량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모든 제품은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품이기 때문인데요. 또 산업 현장에서는 100% 전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제품만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함량 미달 제품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량 미달과 같은 하자가 있는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우리 윤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근소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블랙 컨슈머가 자꾸 이제 까다롭게 늘어나는 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문화 풍토를 정착해 나가는 게 결국 네.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는 누구나 상품을 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소량 다품종 상품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와 반응도 더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기호, 취향 이게 다양화되면서 그걸 반영하다 보면 이의 제기, 불만 좀 발전하다 보면 구매에서 감성을 핑계로 환불 내지는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터넷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소비자 주권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반면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은 뒷받침되지 않아 권리를 남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컨슈머를 우선시하는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사업 목적 이런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될 소비자 권익의 속도가 제도적이나 어떤 여러 규정들로 인해서 앞서가고 기업 보호 측면이 좀 보완이 안 되는. SNS의 발달도 블랙 컨슈머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악의적인 민원 제기에 의해 보상이 성공한 사례가 급속히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구매자가 쓴 상품 후기가 상품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다 보니 판매자는 더욱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는 원인을 소비자 개인의 성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나 블랙 컨슈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앞에서는 또 적절하게 자기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그렇게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계속 댓글을 달거나 이러면서 계속 공격성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집착이 심하고. 경제 상황의 악화도 블랙 컨슈머 양산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다 보니 식품에 이물질을 넣거나 허위 신고를 해 기업들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생계형 블랙 컨슈머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이른바 쥐식빵 사건. 피의자는 권리금과 월세 보증금이 부족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 컨슈머는 기업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불량 민원이 쌓이면 관리비 등에 누적돼 결국 제품 가격에까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사용장 하자가 발생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까지 블랙 컨슈머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폐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 이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소비 문화 개선 움직임도 있습니다. 흰색 쇼핑백을 머리에 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합니다. 화이트 컨슈머가 대한민국에 먼저 다가서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권리를 정직하게 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화이트 컨슈머를 알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학생들이 화이트 컨슈머를 알리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몸짓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따뜻한 소비 문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악덕 소비자 블랙 컨슈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화이트 컨슈머. 대학 신입생까지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소비 문화가 왜곡됐다는 인식이 큽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이제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뿌듯하고 기뻤고, 근데 이번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컨슈머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컨슈머가 되어주세요라는 것을 1대1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단히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력한 이슈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저희가 바라는 기업과 소비자 함께 오는 세상 상생의 의미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블랙 컨슈머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소비자들의 의식이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우리의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무엇일까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당한 소비 행동에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자원 절약 같은 것들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어떤 친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과 소비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식품업체에 직접 접촉해 금전적인 보상만 받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나 규명을 정확하게 하면서 또 공개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단체라든지 한국소비자원이라든지 또는 뭐 구청도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다가 정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면은 상생 발전, 정직 책임을 강조하는 화이트 컨슈머.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악덕 소비자들의 검은 횡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블랙 컨슈머가 많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화이트 컨슈머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제 그 화이트 컨슈머보다는 블랙 컨슈머가 그래도 이제 훨씬 더 안타깝게도 좀 많다는 그런 증거겠죠. 네, 블랙 컨슈머보다 화이트 컨슈머가 많은 사회가 되려면 보신 것처럼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소비자가 아닌 기업 측면에서도 보다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은? 물론입니다. 기업이 평소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준다면 악성 민원 제기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검 결과 타이레놀 캡슐에 누군가 청산가리를 넣어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사후 처리 대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청산가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또 FDA는 사고가 발생한 시카고 지역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에 대해서 리콜을 권고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으로 이 전량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캡슐 형태의 타이레놀을 이물질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정제 형태의 타이레놀로 바꿔서 복용할 것을 권하고 또 전에 갖고 있던 약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나 정제형 타이레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을 깊이 각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타이레놀 사태는 이제 그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4.0 시대, 따뜻한 자본주의의 화두는 상생입니다. 더 이상 블랙 컨슈머처럼 기업과 소비자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화이트 컨슈머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윤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